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판에 공식 등판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3년 내에 개헌 후에 퇴임하겠다,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중도와 보수가 연합하는 큰 빅텐트를 꾸리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개헌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개헌을 추진하고 2년 차에 개헌안을 완성하고 3년 차에 총선 대선 실시하면서 나 퇴임하겠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겠다, 3년만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박 대변인, 개헌이라는 게 결국 제3지대를 하나로 묶을 그 가장 강력한 고리로 평가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금 제1공약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비상계엄 국면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법론이 극단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민주당 역시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행정부를 파괴하려고 했다. 또한 그런 것들이 정말 나라가 망해야지만 집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현 시스템의 이 왜곡된 유인 구조 때문에 야당을 폭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즉슨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87 체제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이런 모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선 3년 임기 단축으로 살을 내줘야 뼈를 취할 수가 있는,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45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또한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의 폭거를 겪으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문제의식을 안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당사자성을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메고 온 넥타이를 두고도 이거 제3지대 빅텐트 겨냥한 것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보시죠. 어제 마지막 총리직을 수행할 때도 협치의 상징이라고 색이라고 불리는 보라색을 맸고요. 오늘은 초록색 계열, 에메랄드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차 교수님, 네. 넥타이 출마 선언 날인데 아주 신중하게 고르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를 갖고 했겠죠. 일종의 뭐라겠지, 정치적인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남성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넥타이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예. 물론 저런 부분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출마의 그 변호로 내세웠던 개헌이라는 부분이 과연 실제 가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따져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인이 아무리 빅텐트를 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집권을 설사한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이 108석이니까 다 보태봐야 제 생각에 120석도 되기 힘든 그런 국민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선거 대선에 승리했다는 부분이 국민으로부터의 개헌에 대한 찬성을 받았다는 그러한 것으로 포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반대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력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개헌에 대한 구체성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개헌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본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헌의 협상의 당사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중요한 무대에서 빠지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니면은 자신은 그러면 이제 왕처럼 의회 위에서 군림하려는 그런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비판도 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0년 동안 관료를 하다가 이제 정치인 그리고 국가 지도자로 나서는 첫날의 한덕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저희 시청자분들이 한덕수 대행의 눈빛에서 결기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눈빛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계시고, 목소리 톤도 달라졌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1공약과 함께, 개헌과 함께 내세운 비전이 통합입니다.
좌우가 아닌 앞으로 나가겠다라면서 거국 통합 내각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차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모시고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습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선에서 경쟁하는 분들을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다. 그러니까 보수뿐 아니라 중도, 더 나아가서 민주당 계열의 인사들까지 내각의 문을 열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행보의 가장 핵심은 이제 통합인데, 만약 말로만 통합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라는 취지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헌법 개정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련되겠죠. 그런데 구체적 내용이 있죠. 분권형이라는 단어를 썼고, 분권형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도 해당될 텐데, 어쨌든 극심한 대립, 진영 간 나눠서 극심한 대립을 통해서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만 좋아요. 본인들은 진영 안에 안주하면서 별다른 성과나 노력 없어도 또 표를 얻거든요. 그런 정치 문화를 깨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을 위한 행정,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거고,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192석의 야권이 있기 때문에 거국 내각 구성을 통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그 개헌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보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야지만 통합 정치가 되고, 뭐 수기 과정이 살아나고, 뭐 국민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녹일 수 있는 용광로 국회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저녁에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다음에 당선되기 때문에. 자, 이런 정치 문화와 정치 현실을 제도적인 틀부터 바꿔나가겠다. 저는 굉장히 신선한 그 출마의 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